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이 불발되면 이란 하르그섬과 발전소들을 완전히 폭파하고 초토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의 우호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연방항공청 TSA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재개돼 공항의 업무 마비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이 불발되면 이란의 핵심 자금줄인 하르그섬과 발전소들을 완전히 폭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이 안 되면 다 파괴하고 떠나겠다는 건데 이것 역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란을 다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 논의 중이며 큰 진전을 이뤘고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호르무즈 해협이 상업용으로 개방되지 않는다면 이란 발전소와 유정 그리고 하르그섬을 폭파하고 초토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란에서의 체류를 끝내겠다며 휴전 합의 없이도 전쟁을 끝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several options at his disposal, and the Department of War is preparing optionality for the president for this and various other contingencies that might arise. 앞서 트럼프가 제시한 협상 시한은 4월 6일까지입니다. 백악관은 협상은 잘 되고 있다며 이란은 황금 기회를 놓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alks are continuing and going well. What is said publicly is of course much different than what's being communicated to us privately. 백악관은 미국이 전쟁 비용을 아랍 국가들에게 요청할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I won't get ahead of him on that, but certainly it's an idea that I know that he has and something that I think you'll hear more from him on. 백악관은 당초 4에서 6주로 제시했던 전쟁 기간에도 변동이 없다고 말했는데 4월 중순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우호 세력들이 전쟁을 계기로 결집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정유시설이 공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종가는 $100를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제이원 기자입니다. 정유소 탱크에서 붉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이스라엘 북부 산업도시 하이파의 한 정유시설 증류 탱크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겁니다. 이날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헤즈볼라는 하이파를 포함해 이스라엘 곳곳을 폭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연안 이스라엘 남부 도시 에일라트에 자폭 드론 2대를 보내는 등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중동 내 이란 우호 세력이 이번 전쟁으로 재결속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란은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전달한 15개 종전안 대부분에 이란 측이 동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مطالبی که به ما منتقل شده حالا تحت هر عنوانی که شما می‌خواید اسمشو ببرید 15 بندی یا کمتر و بیشتر درخواستایی بسیار زیاده خواهانه و غیر واقع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휘한 알리레자 탕시리 해군 사령관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공방 속에 레바논 유엔 평화유직은 2명이 추가로 숨지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2.88달러로 전장보다 3.25% 상승해 지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노 킹스 시위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28일 하루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 LA 등 전국 3,300여 곳에서 열린 집회에 최소 80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Your strength and your commitment told us that this is still America. And this reactionary nightmare and these invasions of American cities will not stand. LA에서는 다운타운 그랜드파크와 시청 앞 광장 등에 약 5만 명이 집결했으며 민족학교 등 한인 단체들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LA에서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75명이 체포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더럼 국제공항에서 폭발물 협박 전화가 걸려와 터미널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측은 오늘 새벽 4시 반쯤 협박 전화를 받고 1터미널 이용객 수백 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색을 진행했지만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공항은 약 1시간 반 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 검색이 지연되면서 일부 승객들이 불편을 제기하기도 했고 실제로 일부 항공편은 지연 또는 취소됐습니다. 연방항공청 TSA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예산안이 무산된 이후 TSA 직원들에게 즉각 급여를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상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TSA officers are struggling, working very hard and not being paid while members of Congress down on vacation getting paid. 급여 지급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오늘 아침부터 미 전역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 대기줄이 다소 짧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의회 교착 상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공항 운영이 완전히 정상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보험 비교 플랫폼 인슈리파이에 따르면 올해 캘리포니아의 주택보험료는 전국 평균 4%를 크게 웃도는 최대 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해 1월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일부 보험사는 신규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보험료는 지난해보다 $388 오른 $2,84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테네시주에서 현장 학습을 가던 스쿨버스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학생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8일 테네시주 캐롤 카운티에서 발생했으며 버스에는 중학생 25명과 교직원 등 모두 3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충돌 당시 스쿨버스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한 뒤 뒤따르던 SUV 차량까지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상을 입은 학생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국은 스쿨버스가 중앙선을 넘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후유증이 오래 이어지는 롱 코비드를 겪는 환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국 성인 약 6.9%가 롱 코비드를 겪었고 이 가운데 3.4%는 현재도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도 지난 2023년 기준 카운티 주민 63만 명 이상이 롱 코비드를 겪은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롱 코비드가 피로감과 호흡곤란, 기억력 저하 등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캠프 펜들턴에 근무하던 20대 해병이 군용 무기와 탄약을 빼돌려 외부에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23살 해병 앤드루 아마릴라스가 탄약 기술병으로 근무하며 제블린 미사일과 다량의 탄약을 공범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부 탄약의 로트 번호가 실제 반출 기록과 일치한 것을 확인했으며 최대 200만 발에 달하는 탄약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아마릴라스에 대해 보석 없는 구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3월 내내 이어진 한여름 같은 더위가 물러가고 이번 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완연한 초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화요일과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이 화씨 60도대까지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는 적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금요일부터 다시 고온 건조한 날씨와 산타애나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반면 나스닥은 0.73%, S&P 500은 0.3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산업재가 1% 내림세를 보이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하버드대 강연을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현재 통화 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하며 중동 상황의 전개 과정을 지켜볼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지만 시장의 안도감을 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치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즉각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란의 주요 에너지 시설을 초토화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국제유가는 폭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3.25% 급등하며 배럴당 102.88달러를 기록,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1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 업종의 부진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 가까이 폭락하며 연초 이후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고 기술주 전반에 걸쳐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와 미 노동부의 2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며 나이키의 실적 공개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글렌데일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위안부 관련 정보를 알리는 QR코드 설치가 추진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글렌데일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위안부 관련 정보를 알리는 QR코드가 설치될 전망입니다. 화랑 인터내셔널의 WWP 리더팀이 주최한 온라인 국제포럼에서 이창엽 글렌데일시 전 커미셔너는 WWP 리더팀이 제출한 QR코드 제안서에 대해 글렌데일시가 검토 중이며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소재한 평화의 소녀상에 QR코드가 부착돼 위안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난 2024년 이탈리아 스틴티노시 사르데냐 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이후 두 번째입니다. 앞서 화랑 WWP 리더팀은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과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소재를 알리는 구글맵을 만들어 배포한 바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타이항공과 인터라인 협력을 맺고 오는 30일부터 미주와 동남아를 잇는 환승 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방콕 허브를 기반으로 동남아와 인도 주요 도시를 인천 경유 미주 노선과 연계해 환승 수요 유치에 나설 전망입니다. 승객들은 항공권 공동 발권과 수화물 연계 서비스를 통해 한 번의 예약으로 다양한 목적지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분원이 내부 공사 관계로 오늘부터 5월 말까지 폐쇄됩니다. 도서관 측은 화재 경보 시스템 작업의 일환으로 4월 27일부터 5월 말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이에 앞서 오늘부터 도서관 강당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공사로 인해 문을 닫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인근 도서관인 맥골드릿과 미첼 린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 한국교육원이 한인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미리네 도서관을 개관하며 한글 교육과 독서 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각 교육청과 개인 기증으로 약 600여 권의 한국어 영문 도서가 마련됐으며 워싱턴 대학교 인턴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운영 기반이 구축됐습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며 공식 개방 및 대여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오는 4월부터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데비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동안 현금 결제만 가능해 불편이 컸던 만큼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전쟁 장기화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한국 금융시장은 또 크게 흔들렸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태곤 기자입니다. 1,510원 선을 넘어서며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7원 가까이 오른 1,515.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23일 이후 5거래일 만에 다시 1,51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어진 야간 거래에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2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주간 종가 기준 이달 월 평균 환율은 1,490원으로 역대 네 번째로 높습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란 전쟁 한 달째 후티 반군 참전에 따른 홍해 봉쇄 우려까지 겹쳐 유가가 추가 급등하면서 환율이 상승 압박을 받은 겁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은 한때 배럴당 116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국내 물가가 올라가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 물가가 높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불안한 유가와 환율에 장 초반 5% 넘게 빠졌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낙폭을 줄여 2.97% 하락한 5,27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코스피 수익률은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도 최하위권이었는데 이 기간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약 30조 원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올해 1, 2월 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그게 좀 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메시지에 증시가 방향성을 잃은 가운데 다음 달 1일 우리나라의 세계 국채 지수 편입으로 올 연말까지 최대 90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환율 상승 압력은 다소 낮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SBS 이태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 여파로 불어닥친 세계 에너지 위기에 잠이 안 올 정도라고 토로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취임 후 12번째 타운홀 미팅을 제주도에서 연 이재명 대통령. 제주 4.3 사건을 대규모 국가폭력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의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좀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되겠다. 중동 전쟁에 따라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공급 위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는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위험하다면서 이번 위기를 계기로 여러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장 빨리 현실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자연,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큰 제주도라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도 에너지 확보 노력만큼 중요한 건 효율적 사용이라며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절감 조치 외에도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 출퇴근 시간 분산 방안이나 국민들의 미사용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을 당부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전쟁 장기화로 인한 충격이 건설업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자재값이 치솟으면서 비용이 급등하고 곳곳에서
공사가 지연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인테리어 자재 판매점들이 몰려있는 서울 방산시장입니다. 도매상들은 원료 물질인 나프타 수급 불안 여파로 도배지와 시트지 등의 가격이 중동전쟁 전보다 30% 넘게 뛰었다고 말합니다. 일반 비닐 붙어서 모든 제품 다 납품도 안 되고 주문도 안 되고 4월 달에 지금 앞으로도 한 30-40% 이상 더 많게는 50%까지. 역시 나프타가 원료인 페인트는 이미 제조사들이 최대 55%의 가격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중동 알루미늄 업체들의 생산과 물류 차질 여파로 문손잡이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알루미늄 재질로 나오는 것들, 그런 종류들은 거의 한 30% 이상 올랐다고 그러십니다. 건설 자재 가격 급등은 공사 현장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둔 서울 은평구의 재개발 사업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사는 최근 조합에 4월부터 주요 자재 가격이 10에서 40% 인상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욕실 천장재나 본드 등은 아예 반입이 중단돼 공사기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레미콘 업계에선 나프타에서 뽑아내는 에틸렌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틸렌은 레미콘 생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데 업계가 가진 재고는 2주 분량에 불과해 건설 현장 공사 중단 우려까지 거론됩니다. 4월 중순부터 점차적으로 수급이 좀 어려우면 레미콘 생산에 차지지 않겠느냐. 이런 가운데 정부는 LG화학이 확보한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이 오늘 국내에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3, 4일 정도 분량이지만 대체 수급선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 페인트 업체 5개사 등에 대해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이어서 한국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김부겸 전 총리는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경북 고등학교를 졸업한 민주당에선 드문 TK 출신 정치인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대구시장 출사표를 던진 김 전 총리는 지난해 가을부터 출마 요청을 받았다며 이제 대구는 잊었느냐는 선후배들의 뼈아픈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국 져야 할 책임은 대구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역주의보다 더 높은 지역 소멸이란 절망의 벽을 넘고자 한다며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의 진짜 보수가 살아납니다. 오후엔 대구 228 기념광장을 찾았는데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한 228 민주운동은 김 전 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할 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자신은 집권여당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받았다며 민군 통합공항 이전과 대구 경북 행정통합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14년 민주당의 전신격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 대구시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는데 4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경북지사를 뺀 15곳의 광역단체장 석권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있지만 대구 선거는 보수층의 막판 결집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하정인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6명이 TV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갈등에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까지 더해지며 대구시장 선거에 전국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오늘 저녁에 열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6명의 첫 TV토론회. 초선 의원 유영아 후보는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강조했고 고부가 가치의 산업구조로 대구에 전환했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 4선 의원 윤재욱 후보는 정치적 경륜을 내세웠습니다. 여러 직책을 거치는 동안 여야를 뛰어넘는 신뢰의 토대를. 대구 동구청장 출신인 이재만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동대구역 개발 미래 먹거리를 기획하고 성공시켰습니다. 3선 의원 추경호 후보는 경제 전문가 리더십을 강조했고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 시장이 필요합니다.
초선 의원 최은석 후보는 기업가 출신 실물경제 전문가론을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물경제 전문가, 일 잘하는 사람을 지난 21대 의원 출신인 홍석준 후보는 지역 일꾼론을 내세웠습니다. 동장부터 경제국장까지 대구시에서 24년을 했고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2달가량 앞둔 지금 대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젠 변화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눈길이 간다는 의견에 성장이 멈춘 도시가 지금 40년째 이어지고 있고 지금 청년들은 다 떠나가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그래도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리는데 한번 또 믿어보고 싶어요.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좀 서로가 견제가 좀 되는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이번에 약해졌다는 느낌 받거든요. 오늘 보수의 심장 대구에선 보수 야당에 대한 쓴소리를 확연히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래 싸우고 찢고 뽑고 한데 투표할 마음이 없다고. 똘똘 뭉쳐도 지금 힘들거든. 정치권이 쇠락한 지역 경제를 살려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목소리도 컸습니다. SBS 김보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서울시장 선거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함께 찾아 민생 표심 잡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광화문 광장에 조성될 감사의 정원 사업을 놓고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은 전현희, 박주민,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 상인들의 어려움을 풀겠다고 앞다퉈 약속했습니다. 발 뻗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행정이고.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 안 풀리고 있는지 약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 후보의 도이치모터스 후원 행사 참석 논란을 다시 거론한 박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검증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코어에 의문이 가는 지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관내 체육 행사 참석은 의례적이며 당시 여야 선출직들이 모두 행사에 참석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건립을 추진해온 감사의 정원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조형물 설치 공간으로 기획됐는데 그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감사의 정원에 석재를 기증한 9개국의 주한 외교단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유와 민주, 평화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공간을 구상한 것이 지금 감사의 정원입니다. 반면 윤희숙 후보는 광화문 광장은 추모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고 박수민 후보도 광장을 시민 중심의 유연한 공간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이번 대이란 전쟁은 미국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의 잘못된 판단이 왜 시작된 건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는 없는 건지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